안녕하세요. 책수의 코치 조경혜입니다. 이번 시간의 책 소개는 부자의 사고와 빈자의 사고입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이쿠치 아키라로 현재 리츠 컨설팅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도 또 각종 세미나 강사나 그리고 코치, 강연가,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죠. 지난 8년간 엑스퍼트 유니버시티란 커뮤니티에서 그의 조언에 따라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인생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진그룹의 창시자 리처드 브랜슨과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자들과 함께 사업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꿔준 그조차도 과거에는 낙오자였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집단 따돌림을 당해갖고 5번이나 전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응을 하지 못해서 대학생 때 유학으로 도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 생활을 했지만은 결국은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서 2번이나 중퇴를 했다는 거예요. 중퇴를 하고 일본으로 돌아왔지만은 역시 그 인생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루즈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니트족 같은 생활을 하던 그가 완전 180도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80도로 인생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이제 이 책에서 말을 해줍니다. 바로 부자들이 갖추고 있는 돈에 관한 올바른 사고법, 즉 부자의 사고방식을 익혔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서 이 책은 부자들은 부자의 사고방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히 생활을 해도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다는 거죠. 페이지 8쪽에 보시면은 낙오자였던 내가 인생 대역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좋아해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 둘째는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함께 일을 한다. 세 번째는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은 전부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시간에, 또한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장소에서, 그리고 좋아하는 만큼 한다. 이 말을 들어보면은 전부 좋은 말이죠. 누구는 이렇게 안 하고 싶겠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괜히 인상 찌푸리고 살 필요 없고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일을 하고 싶지. 그리고 내가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 전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시간에, 그죠?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장소에서, 그리고 좋아하는 만큼만 그렇게 일을 하면은 정말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그죠? 정말 꿀 같은 소리예요, 이거는. 근데 저는 실제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분이 말하기를 이러한 꿈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돈보다도 부자의 사고방식을 갖췄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돈을 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돈보다도 부자의 사고방식을 갖추면 돈은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부자의 사고방식만 갖추면 돈은 자동으로 내가 안 밝혀도 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은 인생의 목적인가요? 아니면 수단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이 수단에 불과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전부 목적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사고방식, 그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그건 버리고 이제 부자의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거죠.
사고에는 행동과 현실을 바꾸어주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이 세상에 다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사고에 의해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현실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사고하지 않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는 행동과 현실을 바꿔주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란 인간의 뇌 속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행동의 아들이라면 이 생각은 엄마가 된다는 거지. 사고가 없으면 행동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행동이 없으면 현실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때요? 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모두 사고가 없다면 이 현실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하고 그 사고 뒤에는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행동을 하면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분은 뉴욕에서 대학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일본으로 되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일본으로 되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방탕한 생활을 5개월 동안이나 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너 멋대로 살아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집에서 바로 나오게 되었던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30만 원이었어요. 이 30만 원을 가지고 본인의 인생을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어머니의 말씀이 없었다면 계속 방탕한 생활을 했었겠죠. 근데 결국은 이제 어머니의 말에 의해서 그 본가를 뛰쳐나왔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은 30만 원이었고, 이 3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친구 한 명만 믿고 도쿄로 왔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없었죠. 뭐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런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영어를 하려고 해서 영어 강연회를 열었던 거죠. 근데 첫 강연에 나온 사람은 고작 5명이었다고 해요. 첫 강연에서 이제 수강생들 불과 5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첫 강연이기 때문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수강생의 눈도 제대로 또 볼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도 뭐 모르게 정신없이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마치고 나서 수강생 한 분이 이구치 씨는 앞으로 반드시 유명한 강연자가 될 거라고 이렇게 격려를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줄기 빛을 보게 된 거죠.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려면 행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도 여기서 말을 했지만은 새로운 일을 하거나 본인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금과 인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금, 인맥이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본인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유를 적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이유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렇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먼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유를 적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이유부터 먼저 적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고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려면은 할 수 없는 이유를 적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이유를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불가능한 것 같이 보여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에이, 이거는 불가능해서 안 돼.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이유들을 썼겠죠. 그렇지만은 거기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서 있는 이 영역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가능을 가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끊임없는 열정으로 열심히 나아갔죠. 돈도 많이 벌었어요. 2009년도에는 연매출액이 10억도 넘었었네요. 그런데 연매출액이 10억이 넘었지만은 여기서 또 본인의 잘못된 오판에 의해서 계속 내리막길을 긋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좌절하고 절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결국은 그것을 초심으로 돌아가서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어느 영역이든지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방식을
잘 다루면은 이 비즈니스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법칙이 있다는 존재까지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사람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방법화해서 이를 코치하고 그리고 또 세미나 강사, 저자, 웹마케터의 자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전문가라는 직업을 육성하는 일을 주된 사업으로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본인이 책도 쓰고 그리고 그 책을 통해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또 세미나를 개최를 했다는 거예요. 세미나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또 코칭을 해주고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도 바로 이제 책을 써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 쓰기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 쓰기 교육 과정을 해서 저에게 또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오신 분도 책 쓰기를 배워서 사업도 홍보를 하게 되고 그에 대한 공부를 배우겠다고 또 들어오시는 교육 과정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책 쓰기가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분이 이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이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 최대의 고비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인생 최대의 고비가 이런 시련과 역경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생 최대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기서 좌절을 하고 그리고 절망을 해서 이 포기를 해버린다면 이분은 실패자, 낙오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비록 이 실패는 했지만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그루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러면 좋은 일도 있지만은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에 계속 뭐 본인이 잘 나가기만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굴곡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것은 모두 본인의 사고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어난 일은 우리는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피할 수는 없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 피할 수 없는 일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계속 도망다니느냐 아니면 정면으로 딱 서서 마주하느냐, 그것은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계속 피하기만 했죠. 그렇게 계속 피하기만 하니까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거의 저는 5년 동안 피하고 인생 밑바닥을 살다가 결국은 제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그 자각을 통해서 제가 이 사고를 바꾸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었고요. 정면으로 내가 부딪히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길이 없어서 계속 도망다녔는데 도망다니다 보니까 계속 길은 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딱 마주치고 나니까 오히려 길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정말 빛도 하나도 없었는데 저에게 빛이 비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빛을 향해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발짝씩 두 발짝씩 그렇게 빛을 향해서 걷다 보니까 제가 그 터널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기 지연이는 삼중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삼중고라고 했잖아요. 저는 돈도 없고 그리고 완전 빚쟁이였고 그리고 사기죄라는 누명까지 써서 경찰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였다는 거죠. 지금 이분보다 더한 삼중고에 시달려서
앞길이 깜깜한 그 과거의 그 당시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빛도 없는 그런 깜깜한 동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바로 나의 사고력 때문이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나는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도 그 깜깜한 동굴 속에서 헤매이고 있겠죠. 근데 그때 내가 자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 자각을 통해서 내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생각은 행동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이 행동이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의해서 현실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한 부자의 사고와 빈자의 사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은 교과서를 바탕으로 장사를 생각한다고 해놨어요. 그런데 부자는 실제 사회를 바탕으로 장사를 생각한다고 해요. 여기서 보시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반드시 좋은 기업에 입사를 해서 출세해야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기업에 입사해서 출세하는 것보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기업에 입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대기업이라는 거죠. 대기업에는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대기업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월급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공부를 시키잖아요.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 가도록 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넣으면 좋은 기업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하잖아요. 입사 시험을 치고. 그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럼 좌절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또 다시 또 치고 이러죠. 그런데 대기업에 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월급쟁이라고요. 거기서 계속해서 내가 정년퇴직 할 때까지 또 근무를 하면은 또 괜찮아요. 그런데 이 한 번씩 희청할 때마다 또 감원 조치가 내려올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어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다 안 잘리는 거 아닙니다. 대기업에 다니도 많이 잘려요, 중간에. 그래서 요즘은 대기업보다도 공무원을 또 더 선호하네요. 공무원은 왜냐하면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공무원은 계속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굶을 일이 없죠. 잘릴 일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공무원을 직장인으로서 1순위로 또 꼽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한번 치면은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 공무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평생 월급을 모은다고 해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물론 정말로 먹을 거 안 먹고, 그죠? 또 막 아껴가면서 쓰면은 또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서울 집 한 채 값만 해도 월급 받아갖고는 정말 힘들어요. 10년 20년 모아도 10년 20년 지나버리면은 또 집값은 또 껑충 뛰잖아요. 몇 배로 뛰버리니까 정말 월급쟁이에서는 이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진짜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것을 만들어내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뭐 그 중에 책 쓰기도 하나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 사업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렇게 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어요. 38쪽에 보시면은 기존의 사회와 크게 다른 점은 소속된 조직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소속된 조직에서 돈 받는 월급쟁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돈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이용해서 사회에 가치를 부여하고 스스로 돈을 벌어들이는 자세를 취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잘 되면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실패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근데 실패가 두려워서 내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결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과정이요?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성공하신 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성공하신 분들도 그 성공하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실패도 많이 겪었다는 거죠. 이 책의 저자분도 중간에 실패도 했었잖아요. 중간에 실패하고 물론 좌절도 했었겠죠. 그렇지만은 좌절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딛고 일어섰기 때문에 오늘날 성공의 자리에서 우뚝 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교과서적인 발상이나 진부한 가치관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아이디어나 기술을 갈고 닦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가난한 사람은 타인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부자는 어때요? 인간관계를 최고의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니까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느껴요.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당장 돈을 중시를 하거든요. 이 돈을 중시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위해서 이 타인을 이용을 많이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타인을 이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 타인을 이용하다가도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타인을 버리고 그 사람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부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을 이용하지 않고 인간관계 자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인간관계를 최고의 자산으로 생각을 해요. 저도 사람들한테 배신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그 배신의 결과로서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하지는 않는데 참 안타까울 뿐이죠. 왜 저렇게 살아야만 할까? 그러니까 남을 이용하면은 물론 지금 현재 작은 이익은 취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큰 부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에 휘둘리고 있잖아요. 이 돈에 의해서 사람을 가린다는 것은 돈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큰 부자는 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정말 큰 부자들은 인간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려면 기브 앤 테이크 같은 손익계산서는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주고받고 주고받는 것은 계산된 거기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손익계산은 버리고 지속적인 내가 가치를 제공해 주면은 그러면은 신용을 쌓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마음을 열고 그 사람에게 가치를 계속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를 계속 제공한다면 그렇다면 신뢰가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상대방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고 또 필요하면 또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남을 이용한다면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은 인내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다. 그런데 부자는 책임의 대가로 수입을 얻는다 그랬죠. 자,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걸 원한다고 했잖아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결국은 월급쟁이죠. 그러면 이 월급쟁이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달 동안 내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내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한 달 동안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참는 것이 계속 연속이 되니까 그러니까 즐겁게 일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평소에 이 쌓인 스트레스 있죠. 이게 월급날이 되면은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또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다 써버리니까 어때요? 금방 또 없어지는 이런 나쁜 습관까지 생기게 되는 거죠. 인내의 대가로 받은 돈이니까 이 돈을 다 스트레스로 풀어야 돼. 이런 잘못된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반복이 되니까 결국은 돈은 모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돈이 모여도 사실 한 달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이 계속 스트레스 쌓이니까 또 그거를 또 풀기 위해서 또 술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는 계속 힘든 생활이 되풀이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나마 이분이 거기서 눈을 뜨게 된 것은 한 1년 반 정도 이 생활을 하다가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월급의 일부를 자기 개발에 투자하면서 그래서 강연에 참가하거나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필요한 기술들을 익혔다는 거죠. 저도 그랬었어요. 그때 거의 5년 동안 깜깜한 동굴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동굴 생활에서 제가 자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눈을 뜨게 돼서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게 되고 또 책을 읽다 보니까 저 책 속에서 제가 꿈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꿈을 발견하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거고요. 책을 씀으로 인해서 제가 또 작가가 되고 코치가 되고 강연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제가 있게 된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악순환을 반복을 하다가 어느 날 1년 반이 지났을 때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월급의 일부를 자기 개발에 투자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의 사고방식은 내가 돈을 벌거나 벌지 않거나 간에 그것은 모두 다 나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렸고 이거 수익을 만들어낸 정도가 나의 보수임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에 거기에 따른 책임은 내가 감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입을 조절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책임도 짊어져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저자가 하는 말은 웨이트 시절에 받은 아르바이트를 갖다가 인내의 대가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수입, 이 수입은 바로 책임의 대가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같은 돈이라도 본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인내의 대가와 책임의 대가. 우리는 인내의 대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책임의 대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큰 돈을 벌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성대한 꿈처럼 느껴져요. 이 저자도 보세요. 이 저자도 세계 각지로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성대한 꿈처럼 느껴지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의 계기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근데 이 하나의 계기, 저자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계속 참는 나날 속에서 갑자기 작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년 반 동안 악순환을 지나다가 갑자기 작은 깨달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도 5년 동안 동굴 생활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고 그 동굴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작은 깨달음이라 그랬죠. 그죠? 그 깨달음을 얻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의 내 사고방식, 그러니까 그 사고를 의심해보는 일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부자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요? 우리 모두는 각자 본인의 사고 방식을 한번 점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점검을 해 보시고 내가 과연 빈자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부자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빈자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기회에 부자의 사고 방식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이상으로 오늘은 부자의 사고, 빈자의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